체중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는 무릎.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닳아 염증과 통증이 생기기 쉬운데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초기에는 자세를 교정하거나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뼈와 뼈끼리 부딪힐 정도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60세 이상의 무려 70%가 앓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더 이상 이 질환 앞에 무릎 꿇지 말자. 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연스러운 노화로 여기고 방치했다가는 인공관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대구 시티병원 정형외과 정대근 원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이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원장님, 이 무릎의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무릎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이 만나는 부분으로 연골에는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과 그 사이에 있는 반월상연골이 있으며 무릎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전방, 후방 십자인대가 있고 외측, 내측 측부인대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관절액이 있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 주위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반월상연골은 탄력성 있는 조승달 모양의 섬유연골로 이루어져 있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기능을 소실했을 때 관절연골에 가해지던 스트레스가 국소적으로 심하게 되어 관절연골의 손상이 진행이 되고 무릎의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적으로 마모가 되어 연골 밑에 있던 뼈가 노출되고 염증, 통증, 부종, 변형이 생기는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이라 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370여만 명에서 2019년도 400여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환자 수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은 많은 어르신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걸으실 때 걸음걸이가 어떤지 한 번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와, 이거 어떻게 안 돼? 어? 야, 잘 봐라. 나이스. 아니 장모님 아니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시간이 좀 남아서 겸사겸사 왔지. 예. 사돈 처녀도 있었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집에 있네. 잘 지내셨어요? 그러네요. 언제 봐도 참 씩씩해요. 제가 좀 씩씩하죠. 아니 근데 그 집사람 지금 오전에 잠깐 일하러 나갔는데 뭐 언제 들어온지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정말 일하고 있는데 바쁜데 방해하지 말게. 예. 놀면서 정말. 저도 뭐 시원한 음료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오케이. 네, 준비해올게. 야 빨리 가서 드려라. 역시 수련되셨어. 갔다 올게. 그래 빨리 갔다 온다. 별일 없으시죠? 그럼. 여기야. 정말 속도 작다.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이 집 가 맛있네. 저희가 최근에 커피 머신을 한 대 샀거든요.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다. 돈이 어디 있다고요? 언니가 샀어요? 아니 그건 그렇고 그 장모님 그 집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그 무릎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안 그래 이 근처에 병원에 좀 왔다가 아니 점심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겸사겸사. 아우 지금 비가 오는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무릎이 막 쑤셔. 비 오는 아니 그 비 오는데 이게 무릎 쑤시고 하면 그게 퇴행성 관절염일 수도 있대요. 관절염까지는 아니지. 아직 한창 나이인데. 아니, 응? 예 그리고 아유 좀 살이 찌고 비만이 오면 이 무릎뿐만이 아니고 온몸이 다 쑤시듯. 자는 안 쑤시나? 비만이 오면 좀 쑤시던데. 저 요즘 그래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예, 그래서 좀 괜찮아요. 다이어트가 뭔지는 알지? 알죠? 그래. 네, 무릎이 쑤시니까 온몸도 쑤시고 진짜 죽겠어. 아니, 장모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시는 김에 좀 꼼꼼하게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거 퇴행성 관절염을 오래 놔두면 인공관절 수술해야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오버하지 마. 정말 기가 막혀서. 요즘은 장마철이잖아. 네. 그래서 장마철이니까 이게 무릎이 조금 더 쑤시기 시작하는 거야. 혹시나 용이한테는 말하지 마. 이게 안 그래도 바쁜 아이 걱정을 해. 그럼 큰일 나. 알았지? 그렇죠. 집사람은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햇빛을 못 쬐잖아. 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이 뼈가 아무래도 더 약해지는 것 같아. 그게 다야. 아니 장모님 그래도 비타민 D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예. 그러고 요새 서준이 돌본다고 고생 많으시잖아요. 어머 손주 돌보는 게 무슨 고생이야. 크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그걸로 이렇게 엔돌핀을 더 돌고 있어. 예, 우리 그렇죠. 서준이 사진 한번 볼래? 네. 이거 좀 보게나. 우리 진짜 서준이가 맛있네. 이제 얼마나 잘 걷는지도 몰라. 어머 조금 있으면 놀이터 나갈 거야. 맨날 밖에 나가자고 이게 신발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아유 나이 둘 키울 때는 너무 바빠서 어떻게 크는지도 예쁜지도 몰라. 우리 서준이 얼마나 대견하지. 아유 서준이 진짜 귀엽네요. 아니 근데 참 우리 엄마도 사돈 같아서 얼마나 좋겠노. 우리 엄마는요 절대 애를 안 봐준대요. 뭐 월 200을 줘도 절대 내 사전에 애 돌보는 거 없다 막 벌써부터 그랬다니까요. 야 나는 엄마 고생하는 걸 생각해서 안 놓고 그냥 딩크로 살 거다. 딩크로 계속 쭉. 아이고 잘났어. 핑크 좋네 좋아. 좋지. 싸우는 거야? 이거 삶아요. 사이 좋아요. 네. 아니 일단 결혼부터 해. 응? 아니 결혼도 안 해놓고 무슨 애 얘기야. 맞다 그래요. 못할까봐 걱정이구만은. 장모님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 오는 날 이 무릎 쑤시고 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 그리고 그걸 오래 방치하면 인공관절 수술도 해야 되니까 꼭 가서 꼭 꼼꼼하게 검사 받으세요. 아유 정말 걱정도 팔자야. 코로나19 때문에 밖을 못 나가니까 이게 비타민 D도 못 받고 그냥 일시적인 거야. 뭐 그렇게 오바를 하고 난리니. 아니에요 사돈. 진짜 비 오는 날 무릎이 쑤시고 이런 거 퇴행성 관절염 맞다 하더라고요. 네. 아유 정말 잔소리 누구 닮아가지고. 어머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병원 들어가야 되겠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저 같이 가시죠. 아니네 집에 있어. 뭐 같이 가. 그래도 혼자 가시면. 아니 괜찮아. 그럼 집사람한테. 그 시간에 일이나 좀 알아보게. 집에서 놀면서 그러고 안녕히 가세요. 네. 커피는 잘 마셨어요. 끝. 안녕히 가세요. 장모님 빨리 따라가라. 장모님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장마철 무릎이 쑤시면 퇴행성 관절염일 수 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장마철이라는 걸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머니께서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시거든요. 철원아, 머리가 아파. 무릎이 쑤셔. 그러면 꼭 그 다음날 비가 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 날씨랑 퇴행성 관절염은 상관이 없습니다. X죠. X라고 하셨어요. 근데 방금 철원 씨가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머니 몸이 일기예보 더 정확한 일기예보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관절 내 압력이 증가할 거고 그렇게 되면 통증에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X를 선택을 했거든요. 누가 정답인가요? 그러면 예은 씨는 O 아닌가요? 맞아요. O죠.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이현 씨가 맞췄습니다. 정상적인 날씨에는 무릎과 대기 압력의 균형을 이루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습도가 높아지고 저기압이 형성돼서 관절각 내에 있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주위 조직이 팽창되고 이때 주위에 있던 신경이 자극을 받아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런 기압 변화가 있을 때 반응을 더 잘하기 때문에 장마철에 무릎 통증이 생긴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 통증이 가장 흔합니다. 초기에는 경미하다가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통증이 심해지며 활동 시 악화되고 휴식 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장기간 오랫동안 가만히 있을 때 무릎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관절액이 증가하면서 무릎이 붓는 증상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며 움직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을 또 한 가지 속 시원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엄마, 아니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다 갔다며 병원 갔다며. 진짜. 아니 무릎이 어떻게 아픈데? 윤서방도 참말로. 아니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만. 내가 알아야지. 아니 병원에서 뭐라 하던데? 뭐라 했나? 몰라. 알았잖아. 몰라. 그때 뭐 시간을 또 빨리 해라. 퇴행성 관절염. 그래 맞다 가더라. 아니 요즘 비가 와가지고 무릎이 쑤시고 아픈가 했더니 관절염이라고 하네. 못 산다 진짜. 아니 소연이도 알고 있다 하더나. 소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안 그래도 애 키우랴 회사 다니랴 정신이 없어. 응? 회사 갔다 오면 나랑 교대도 해야 되고 저녁 차리고 애 씻기고 애 재우고 애 먹일 반찬이랑 국 만들고. 아유 얼마나 바쁜데. 야 너보다 더 바쁘다. 응? 엄마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노? 아니 소연이도 알아야지. 엄마가 서준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자기도 얘기 좀 해라. 예, 고생하시잖아요. 봐. 아유 내 무릎 아픈 게 뭐 우리 서준이 때문이야? 원래 나이 들면 온몸이 다 아픈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하고 생각해야지. 그래도 그나저나 관절염이 이것도 유전되는 거 아닌가 싶다. 엄마가 뼈 약하고 관절염 걸리면 딸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이 관절염 앓는 거 아니냐? 아유 근데 진짜 엄마가 너거가 걱정이다 정말. 아니 뭐 참, 관절염이 무슨 암이가 유전되게. 한 집에 여러 명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는 유전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살아온 생활 습관이 서로 비슷해서 하는 거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뭐 안 자고 땅바닥에 자고 그리고 소파에서 안 앉고 양반다리 해가지고 땅바닥에 앉고. 그렇지. 뭐 이런 거 또 뭐 있노? 농사. 농사 그래. 농사를 뭐 짓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당연히. 그런 거다. 그리고 서준이 업지 말해. 지금 잘 걸어 다니는데 괜히 업고 있고 해가지고 더 병 악화되게 하지 말고. 업고 또 음식 만들어야 해야지. 네 동생 회사 갔다 오면 언제 국 끓이고 반찬 만드니? 내가 업고 만드는 게 낫지. 엄마 요즘 반찬 가게 얼마나 잘 나온지 아나? 얼마나 깨끗하게 진짜 맛있다. 반찬 가게 무조건 사 먹어라. 알겠지? 그런 거 또 서준이 업고 반찬 만들고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도 집에서 엄마가 만든 게 더 깨끗하고 맛있지. 너는? 알거든. 반찬 가게가 더 깨끗하게 만들거든. 더 맛있고. 그런 얘기하노 진짜. 어머 그런가? 시간 날 때 잠깐 들려라. 너가 주려고 물김치 만들어놨어. 아니 엄마. 아니 물김치를 왜 만드는데? 진짜 무릎도 시원찮으면서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엄마는 너희 주는 낙으로 산다. 가져가. 알았지? 엄마가 너희한테 줄게. 이런 거밖에 더 있니? 난 물김치 안 먹는다. 자기도 안 먹을 거지? 나 먹을래. 안 먹는다. 또 끊는다. 융이야. 성질머리 하고는 정말. 왜 내 물김치 좋아하는?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도 유전될 수 있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예은 씨, 네. 자식들에게 이게 유전이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질문을 딱 듣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X입니다. 뭐 암이라면 모를까 퇴행성 관절염이 유전된다는 생각은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유전이라기보다는 가족이 이제 한 집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생활 습관을 공유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뭐 침대나 소파보다는 바닥 생활을 더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자식이 좀 똑같이 살이 어느 정도 쪘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모든 병은 아시겠습니다만 유전적 요인이랑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서 같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분명히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O 하겠습니다. O.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유전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해진 한 연구에 의하면 직계 가족 가운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른 나이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될 위험성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유전적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같이 공유한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1차적으로 고령, 성별로는 여자, 비만,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으며 십자인대의 파열이나 반월상연골의 손상, 골절과 같은 외상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으며 질병, 기형, 감염으로 인해 2차적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에서 4배 정도 가량 환자 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무릎에 받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적고 폐경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었을 때 연골의 손상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넓은 골반은 보행 시 무릎에 심한 하중이 실리도록 하기 때문에 여성에서 남자보다 관절염 환자 수가 많습니다. 체중 증가도 관절염을 진행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1kg의 체중 증가 시 무릎 관절에는 5에서 10kg의 부하 증가가 됩니다. 쪼그려 앉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리하게 뛰거나 할 때 더 큰 부하가 걸려 비만이 있는 환자에서 무릎은 더 빨리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우리 여자들에게 더 생긴다고 하니까 일단 걱정이고요. 체중이 뭐 1kg만 늘어도 무릎에 부과되는 하중이 5에서 10kg이나 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갑자기 살이 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릎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런가 하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뭐 어느 병원에서는 초기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중기라고 한다고 이렇게 진단 결과가 다르다는 말씀들을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우선 진단은 병력 정치를 하고 이학적 검사, 엑스선 검사, MRI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학적 검사상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는 압통, 소리, 부종이 있을 수가 있고 제한된 움직임과 변형된 무릎의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관절염의 정도를 좀 더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누워서 찍기보다는 서서 체중이 실리는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정확한 관절염의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염의 진행 정도는 엑스레이를 통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관절의 약간의 변형된 형태를 볼 수가 있으며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골격이 생기면서 변형이 진행되다가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이르러서는 연골이 모두 마모가 되어 뼈가 맞닿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MRI에서는 엑스레이에서 볼 수 없었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나 연골의 결손, 십자인대와 척부인대의 손상 여무, 힘줄과 근육, 그리고 뼈의 병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을 시 엑스레이와 더불어 MRI도 같이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MRI를 보다 보니까 오늘도 제 주변의 지인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원장님, 이분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관절이 너무 뻣뻣하더래요. 그리고 이 부기가 빠지지 않길래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좀 헷갈려요. 이 두 질병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의 마모에서 시작되는 질환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침범을 하고 생기는 염증성 변화가 주된 요인이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관절을 다발적으로 침범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해지는 조조강직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겠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통증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치료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릎 연골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원장님, 그러면 이게 치료하는 의미가 있나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아닙니다. 관절염이 진행된 무릎은 젊고 건강한 무릎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완화시키고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겠습니다. 치료 방법의 결정은 관절염의 정도와 양상을 중심으로 나이, 기저질환, 활동 정도, 성별, 직업 등 다방면적인 요소를 체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보존적인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체중 감량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겠습니다. 산행을 하거나 무리한 스포츠 활동도 줄여야 하며 바닥 생활을 하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생활 습관도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퇴 근력 강화를 통해서 무릎을 보호해 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고, 이와 함께 약물요법, 주사요법, 물리치료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에는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염증 및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나 위궤양이나 출혈 등과 같은 위장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며, 이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골 영양제인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 등이 있는데 통증 완화에는 조금 도움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검증된 바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사 치료는 연골 주사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활액과 연골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인 히알루론산을 관절각 내에 투여하여 윤활 작용과 충격을 흡수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이것은 초기와 중기 관절염은 효과적이나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4기의 관절염 환자에서는 큰 효과를 기대해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흔히 뼈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통증 완화시키고 부종 감소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는 하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보조적인 요법으로 쓰이며 1년에 3, 4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기간 반복 투약 시 주위 조직, 골 괴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감염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온찜질을 통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한 활동 후에 붓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냉찜질을 통해 증상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고 전기자극 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무릎이 쑤시고 아픈데도 이 통증을 참고 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원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해줘야 이게 무릎이 좀 튼튼해질 것도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육의 위축이 생기면서 근력의 감소가 생기며 관절염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중 조절을 하며 근력 강화시켜서 관절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등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면 이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수술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관절염이 진행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경 수술과 절골술, 인공관절 반치환술, 전치환술이 있겠습니다. 관절경 수술은 무릎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내어 카메라와 기구를 삽입하여 무릎의 충격과 손상을 최소로 하여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관절경을 통해서 반월상 연골에 파열이 있는 경우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키고 파열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으며 유리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활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활액막 절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골에 국소적인 결손이 있을 경우에는 연골이 마모가 되어 노출된 뼈에 다발성 구멍을 뚫어 시행하는 미세 천공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구멍에서 나오는 피의 골수에서 연골의 재생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재생되는 연골은 정상관절 연골 초자 연골이 아닌 소미연골로 되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무릎의 형태에 따라서 관절염의 진행과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O자 다리일 경우에는 내측에 체정이 부하가 많이 실리게 되어 내측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X자 다리일 경우에는 외측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어 외측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굽어 있는 다리, 내측이나 외측 관절염만 있는 경우 60세 초반 이전의 비교적 젊고 활동력이 있는 경우에 절골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을 보존을 한 채 경골 근위부를 절개를 하고 나사와 금속판으로 고정을 통해 굽어 있는 다리를 일자로 만들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무릎 전체로 분산화시켜주는 수술입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관절염의 진행 정도를 늦출 수가 있으나 교정의 정도에 따라서 다리의 길이가 변할 수가 있고 목발을 6주 정도 하는 재활 기간이 다소 긴 단점이 있겠습니다.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지 못한다면 추후에 관절 치환술로 전환해야 될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축구에게 심한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치환술에 비해서 회복 속도도 빠르고 통증이 다소 적고 출혈량도 적으며 일측은 정상 관절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비교적 자연스러운 느낌과 관절 움직임이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명이 전 치환술보다 조금 더 짧고 정상적인 부분이 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경우 이 또한 전 치환술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보존적인 치료와 다른 수술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는 심한 관절염 환자에서는 인공관절 전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절면을 자르고 삽입물을 부착을 하여 결합시킨 뒤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수술을 한 엑스레이 모양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줬으며 변형된 무릎도 교정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도 5만 6천 명에서 2017년도 7만 7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70대에서 5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80대 이상에서도 11%나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 인공관절을 마음 같아서는 정말 평생 쓰고 싶은데 이게 또 영구적이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 수명이 있다는 건데 원장님, 그러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인공관절술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재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공관절의 평균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라고 하며 최근에 시행되는 수술 수명은 좀 다소 길다고 할 수 있겠으나 환자의 개인에 따라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수술하거나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수명을 다한 경우에는 재치환술을 시행을 해야 되고 재치환술은 다소 복잡하고 합병증도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한번 받으면 아껴서 오랫동안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공관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방법은 체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등을 피하며 침대, 양변기, 식탁 등 생활하는 것이 좋고 수영, 실내 자전거, 평지 걷기 등의 운동이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문제를 빨리 발견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 원장님, 앞서 그 한번 손상된 무릎 연골은 스스로 재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연골이 새롭게 생성될 수도 있나요? 예,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란 미성숙한 세포로서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가능성을 가진 세포입니다.
이 줄기세포를 통해 연골의 재생을 기대하는 수술이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자가골, 엉덩이뼈에서 얻을 수도 있고 신생아 탯줄, 동종제대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줄기세포를 연골이 마모가 되어 뼈가 노출된 부위에 다발에 구멍을 내고 줄기세포를 도포를 한 뒤 1년 뒤 경과 관찰했을 때 초자연골의 재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에 진단을 하고 단계적으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을 느끼는 초기에 체중 감량과 생활 습관을 통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수술적인 단계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한번 손상된 연골은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은 그 진행은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 무릎이 쑤시고 아프시다면 병원을 찾아가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 치료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시티병원 정형외과 정대근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